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흔히들 건강한 치아를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만큼 튼튼한 치아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피치 못한 상황으로 치아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땐 임플란트, 인공적인 치아로 대체하기도 하는데요. 한 번 심으면 수십 년을 사용하기도 하는 임플란트, 제대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임플란트 관리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치아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서울나무치과 이세영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많은 의사분들이 방송 나오시는데 네. 저는 치과 의사분들 나올 때가 제일 무서워요. 보기만 해도 아픈 느낌이 듭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저희가 일정 기간을 두고 건강검진 받습니다. 네. 혹시 치아도 이렇게 건강검진이 좀 필요합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도 하고 충치 검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 정기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오셔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냥 뭐 동네 일반 치과 가서 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달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믿고 오랫동안 한 군데 쭉 가실 수 있는 병원을 이제 가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을 좀 많이 안 하셨다고 제가 들어서 네. 예, 좀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마이크는 정중앙으로. 알겠습니다. 임플란트 그 잇몸에 좀 치아를 심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뽑는 것만큼 두려움이 큽니다. 과거에 네. 비해서 이 방법이나 통증이 줄었을까요? 어떻게? 예전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많이 붓고 피도 나고 예. 이제 통증도 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좋아지고 막 이래서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환자분 본인 뼈를 떼다가 이식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예. 최근에는 인공뼈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큰 영향 중에 하나고요. 또 예. 하나는 임플란트가 이제 표면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염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방어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관리도 잘 되시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통증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로 한 애청자 분께서는 카메라가 저기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좀 정면을 보고 해달라고. 저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저만 보고 말씀하시는데. 네. 카메라가 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네. 정면 쪽 보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그 임플란트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지 궁금해요. 뭐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분들도 계십니까?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 중에서 보통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들 많이들 갖고 계신데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컨트롤이 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임플란트 수술하는데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국소적으로 사실은 임플란트를 못 하는 경우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곳의 뼈가 충분치 않아서 못 하시는 경우가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원래 치아가 있어야 될 곳에 뼈가 100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정도의 뼈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무시고요. 한 70%에서 80% 정도의 뼈만 남아 있더라도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고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데 예를 들면 한 50% 정도다. 그러면 이제 수술이 조금 복잡해지게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를 너무 방치한 지가 오래돼서 뼈가 한 20%에서 30%밖에 안 남아 있을 경우에는 수술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임플란트 대신에 틀니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임플란트를 못 하시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로 킴 엔젤님께서는 원장님 훈훈하시다고 하시고 김영민님께서는 원장님 목소리 좋아요 하셨는데 지인들이 좀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 모르시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예.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연령대도 궁금한데 이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성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부 수술은 어느 정도 잘하면 하라고 하는데 영구치가 자란 후에 충치 등으로 치아를 뽑게 되면 어느 정도 나이부터 임플란트를 해도 되는 겁니까?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뼈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성장이 완료되기 전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성장이 완성된 후에는 임플란트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 보철적으로 맞질 않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성장 중인 어린이들이나 이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임플란트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철을 해서 예. 심미적인 어떤 니드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도 임플란트 한 고등학생 정도 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장이 완료된 다음에 임플란트는 그대로 두고 상부에 있는 보철만 바꿔서 이렇게 또 심미적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격한 운동이나 충치 등으로 치아를 뽑은 후에 임플란트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도 큰 불편함은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뭐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임플란트 뭐 치아가 2개 이상 뭐 다수로 상실됐을 경우에는 이제 저작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들 중에서 치아는 다 있는데 최후방 구치 하나만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 또 치아가 뼈도 굉장히 남아있는 뭐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뭐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치아가 중간에 빠져 있거나 뭐 2개 이상의 다수의 치아가 빠져 있거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치아가 없으면은 예. 다른 치아들이 이게 되고 정출되면서 치주염도 발생하게 되고 또 남아있는 치아들이 기능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게 풍치나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치아 개수만큼 이를 회복을 하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도 신경 치료까지 다 받고 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구멍이 좀 뚫려 있잖아요. 신경 치료하고 나셔서. 예. 네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신경 치료하고 나면 치아가 마르기 때문에 이를 씌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씌우지 않으면은 치아가 파절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일단은 마무리를 해서 크라운 치료 보철까지는 완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뜻은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편하게 지금 대답을 잘 해주시는 것도 있고 확실히 좀 우리 슬라생 애청자 좀 그룹이 드러나는데 오늘 주제가 임플란트 관리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유독 좀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어서. 자,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한 번 하면 거의 뭐 평생 사용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항상 드리는데 반영구적이라고 표현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임플란트가 기술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발전을 했다고 해도 내가 처음에 가지고 태어난 치아보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치아도 분명히 빠지게 되는 원인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관리 소홀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따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로는 이게 치아가 새로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관리가 잘 되면 뭐 평생 잘 쓰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문제가 생겨서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렇죠. 정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잇몸뼈도 이제 나이를 먹기 때문에 잇몸뼈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철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음식물이 안 끼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음식물 같은 것들이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있는 상부 보철만 새로 만들어서 보철의 모양을 새로 좀 바꿔주면은 음식물이 또 안 끼게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돼야지 음식물이 안 끼고 염증도 안 생기고 해서 치아를 오래 쓰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바로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유튜브 댓글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저 여기 나오는 거 저희 가족도 모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김나희님께서는 여기 치과 분위기 장난 아니던데요. 완전 찐 가족이라고 하셨고, 너무 많이 이 칭찬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비밀로 하고 나왔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좀 새어나간 것 같은데. 0373번님, 원장님과 함께 일하는 직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목소리 너무 멋져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우리 원장님 임플란트 신이세요라고 하셨는데, 다 아는데요. 자, 상담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3941번님께서는 나이 65에 치아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칫솔 중에서 전동 칫솔 사용은 치아 관리에 좋은가요? 라고 하셨네요. 저도 전동 칫솔을 조금 써봤는데, 예. 그 양치를 보통 한 3회 내에서 4회 한다라고 하면 전동 칫솔을 한 번 정도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으세요. 예, 예. 근데 3번, 4번 모두 다 전동 칫솔을 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 마모를 좀 많이 발생시키면서 예. 치아를 좀 시리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 한 전동 칫솔 쓰시는 건 좋은데 3회 중에 한 번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너무 매번 사용하면 오히려 안 좋군요. 그렇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4715번님, 충치 치료 후 금으로 떼운 치아를 다시 떼워야 하는 기간이 있는 건가요? 있다면 기간이 대략 몇 년 정도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금으로 떼온 경우가 보통 치아가 세라믹이나 레진 같은 경우는 깨지기 때문에 마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예, 예. 금은 이렇게 넓게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관리만 잘 되면 뭐 다른 재료보다 탁월하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크라운도 마찬가지로 씌워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잇몸이 내려가서 마진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마진이 노출이 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고요. 거기서 발생돼서 2차적으로 음식물 같은 게 고인다라고 하면 크라운을 교체할 수 있지만 예. 마진만 노출되는 거는 관리만 잘 하시면은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예.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10년? 그런 변화들이 예, 예. 이제 몸에서 슬슬 나타나지 않나 예.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고광진님께서는 임플란트 너무 비싸요 하셨네요.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들어가죠.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제가 옛날에 수련받고 했을 때보다는 예. 많이 지금은 일반화돼 있고 해서 요새는 많이 조금 그때보다는 조금 예. 많이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영미 님께서는 임플란트 안 비싸요. 원장님 계시는 병원으로 연락 주세요 하셨는데 여기서 광고는 절대 안 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좀 배치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2745번님, 임플란트 심었는데 네. 엑스라이 사진상 좀 삐뚤삐뚤해 보입니다. 문제가 없는 걸까요? 걱정이 많습니다 하셨네요. 아이디얼하게 뼈의 위치에 대해서 가장 좋은 위치로 임플란트를 심으면 예,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사실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임플란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뼈가 어느 정도 이제 상실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원래 있던 뼈보다도 센터도 안쪽으로 들어가게 마련이고 예. 남아있는 뼈의 모양도 변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뼈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중심에 임플란트를 심는 게 뼈가 지탱을 하기 좋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직으로 이렇게 패스가 잘 맞아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철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서 나중에 이제 상부 보철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게끔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뭐 꼭 패스가 조금 안 맞더라도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8483번님께서는 40대 중반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얇은 음식물을 씹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 가도 이유를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는데요. 두께감 있는 삼겹살이나 사과는 씹을 수 있지만 차돌박이나 부추 같은 얇은 나물은 씹히지가 않습니다. 오래 씹다가 결국 뱉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셨나요? 교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치아가 이제 어금니부터 앞니까지 기능이 어떤 식으로 교합이 되느냐가 이제 뭐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하는데 예. 실제로는 잘 맞물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합점을 찍어보면 넓은 면적으로 치아가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인트로 이렇게 닿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약간 이렇게 미세한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맷돌에서 잘 갈리지 않는 것처럼 이가 안 맞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병원에 가셔서 이제 교합 같은 것들 한번 검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걸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교합 조정 같은 것만 해도 예. 그런 것들이 조금 기능이 좀 나아지실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뭐 교합 조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좀 치료입니까?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치아를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치아가 닳기도 하고 예, 예. 이렇게 되는데 어떤 치아는 또 힘을 많이 받는 치아도 있고 적게 받는 치아도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노화가 되는 것처럼 높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틀려지거든요. 마치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시게 되면 예. 옛날에 만들었던 틀니가 점점 안 맞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나 이런 것들의 높이가 점점 변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관절의 위치나 턱의 위치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예. 검사를 받아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360번님께서는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네. 자신의 이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라고 네. 다른 한쪽은 임플란트도 잇몸이 성해야 할 수 있으니까 네. 해야 한다면 건강할 때 해라 이런 의견인데 네. 어떤 의견이 맞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아, 요거는 어저께 오셨던 환자분이 물어보셨던 거랑 똑같은 질문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걸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치아를 오래 쓴다는 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그 치아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그 치아를 오랫동안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치아가 염증도 많고 만약에 파절도 돼 있고 안에까지 고름이 막 차 있고 이런데 이 치아를 그냥 내 치아를 오래 쓴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만큼 뼈가 많이 녹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차후에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를 못 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치아를 오랫동안 쓰는 건 맞는데 쓸 수 있는 치아를 오랫동안 쓰는 게 맞다. 하지만 쓸 수 없는 치아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예. 나중에 임플란트가 또 불가능하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이제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어떤 시기에 이를 빼야 될지 근데 그게 어떤 시기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짧은 시간 안에도 뼈가 많이 녹아버리게 되고 그래서 예.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튼 쓸 수 있는 치아를 적당한 시기까지 쓰는 게 맞다.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시기까지는 써라. 네. 예, 알겠습니다. 1256번님은 임플란트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관리법에 대한 질문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환자분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양치만 잘 돼도 한 70%는 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제 싶고요. 나머지 30%는 이제 병원에서 예.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관리를 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양치만 잘 돼도 이제 환자분들이 많은 이제 잇몸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오시는 텀이 좀 어떤 룰에 따라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끝나면은 한 달,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분 리콜을 드리는데 예, 예. 뭐 관리가 조금 잘 안 되신다 그러면은 6개월 때 오셨는데 관리가 잘 안 되셨다. 그러면은 예. 다음번엔 4개월. 관리가 잘 되셨다. 그럼 좀 더 텀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텀을 딱히 몇 달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그거 관리되는 여하에 따라서 좀 유두리 있게 예, 예.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부지런하게 우리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부분적으로 스케일링도 하고 해서 예. 이렇게 나빠지지 않는지 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치 잘하고 주기적인 또 검진 이런 것들이 그렇죠. 갖춰지면 당연히 오래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 약간 우스갯소리로 예.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양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양치를 많이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 충분히 하셔라. 왜냐하면 양치를 예.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죠. 시간을. 예. 보통 한 3번에서 4번 닦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한 2달 있다 오셨는데 치석이 많이 고여 있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여쭤보면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양치를 많이 해도 되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는 양치를 하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보통 뭐 3분 정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3분 실제로 닦아보면 예. 뭐 저도 닦아봤지만 3분 닦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3분이 깁니다, 저는. 그렇죠. 예. 시간을 정해놓고 닦지 않으면 사실 3분 닦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침이고 뭐고 다 흘러내립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화장실 예. 안에서 닦으면은 3분 닦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가지고 밖으로 예. 나와야지 3분을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양치는 꽤 길게 하는 게 좋겠고 양치가 가장 치아 건강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횟수는 그냥 3회 정도면 괜찮습니까? 3회에서 한 4회 정도? 3, 4회. 주무시기 전에 이제 예, 예. 치약 안 묻히고 한 번 더 닦고 이렇게 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서울나무치과 이세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